문제예요. 13번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림은 그려봤어요. 네, 선생님이 하셔서 반지름이 2짜리의 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4루트 2, y절편이 4루트 2. 그러면 좀 지나가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그런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 위에 한 점하고 요 삼각형의 두 점 해가지고 정삼각형인데 넓이의 최대 최소 그 얘기는 삼각형이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를 얘기하겠네. 네. 어떻게 위치해야 제일 크고 어떻게 위치해야 제일 작을까? 일단 제일 크려면요. 네. 원의 중심을 지나가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평면상에서 점점에서부터의 변점에서부터 서로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으니까.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잖아요. 네. 이게 원이야.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점은 거리가 같아요? 이 점은 거리가 같지 않은 애예요. 그치? 이건 원이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그 원의 내부라고 표현하는 곳이고요. 원이라는 건 라인이야. 선을, 그걸 원이라 그러는 거야. 원이라는 건 그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 점들은 여기 있는 거야. 이 라인이 원인 거야. 그래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라는 건 이 내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인, 원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이 원 둘레, 원주, 여기가 원인 거야.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A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도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 네. 임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게 정삼각형 세 편 이렇게 된 거고 그 점 중에 여기가 A, 여기가 B, C 이런 식으로 잡혔단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이런 정삼각형들 중에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 어떻게 잡냐면
이런 정삼각형, 또 이런 정삼각형도 잡아볼 수 있겠네. 모든 정삼각형들은 다 여기를 한 변으로 사용하게 돼. 네. 이 직선 위에 있는 요 3분을 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치? 다른 한 점은 이 원 위에 있고, 삼각형의 넓이라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지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그러니까 그 중에 밑변은요, 여기 있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얘를 밑변으로 볼 거고, 그럼 높이라면은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또는 요 삼각형에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밑변이 변할 때 높이도 같이 변할 거야. 이 말 이해돼요? 높이가 이만큼이라면 그거에 대한 밑변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높이가 이만큼이라면 밑변은 여기 이만큼, 밑변의 반이 이만큼. 높이가 이만큼이라면 높이의 반이 이만큼인 거야. 정삼각형의 반쪽 60도 삼각형이잖아. 전에 친하게 지내라고 말한 적 있었지. 친해야 돼. 이렇게 또 보면서 그럼 1대 루트 3이겠네. 이렇게 길이의 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밑변이 변할 때 높이도 변한다라는 게 그렇게 1대 루트 3의 비로 계속 그렇게 변하는 거야. 높이가 변하면 밑변도 그만큼의 비율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거니까. 느껴질까요? 네. 왜 1대 루트 3이냐고요? 안 친하구나 아직. 이해됐어요. 서운해서 울고 있는 소리. 정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고 직각에 여기가 30도가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의 정삼각형이었었다면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아구 서운해. 미안해. 다음에 또 못 알아보면 삐질 거야. 그래서 1대 루트 3의 b를 만족시켜 주면서 높이가 이렇게 변한다면 밑변도 그만큼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면 밑변도 그만큼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높이가 언제 최대가 돼요? D가 반지름보다 일단 커요. 맞아요. 크긴 커요. 크면 다 최대예요? 그럼 최대가 너무 많은데? 원의 중심에서 네. 수직으로 내린 점에 반지름을 더한 값이 가능해요. 그치. 우리 251쪽 봐봐요.
이거죠. 네. 직선 위에 한 점, 아니 원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 최대가 되는 건 최대건 최소건 간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에서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였고요. 이해될까요? 네. 그리고 이 거리를 찾았으면 그럼 이게 높이인 거야. 이게 높이, 최소의 높이, 이거는 최대의 높이가 각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친하니까 여기에 높이라면은 여기는 루트 3분의 1 대 루트 3.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루트 3을 곱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는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h 나누기 루트 3.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루트 3분의 그 h 곱하기 2. 요만큼이 1대 루트 3이니까 밑변은 여기까지 해야 돼서 거기에 높이 h 곱해준 게 그게 삼각형의 넓이인 거야. 해결되겠죠? 네. 네. 그 뒤는 계산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14번은) 이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할 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럼 스스로 생각해보자. 선생님 설명 없이.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기하적으로 그림은 떠올릴 수 있겠어요? 안 떠오르면 내가 들어가서 표현하면 돼. 일단 직선 표현할 수 있어요? 뭘 고민해? 없잖아.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네. 그러면 원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표현해 보세요. 네.
그렇다면 동시에 접하는 직선 어떻게 그려져야 동시에 접할지 일단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네. 접선이네요. 오, 네.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에요. 접선 접 어떻게 해? 접이라면 그러면 어떤 게 접선이야? 원, 원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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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이 한 점을 지나는 아, 네. 기하적으로는 그렇죠. 원의 한 점을 지나는 그게 그 한 점을 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대수적으로 어떨 때 접선이 되는 거야. 기하적으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이야. 직선이. 대수적으로는 한변식 기가 그리고 D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리 판별식은 판별식이라고 말하면서 거리 D는 왜 그냥 D라 그래? D랑 많이 친한가 봐. 생략하고 얘기하네. 그치,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을 때인 거지. 그 중에 뭘 쓸 거야? 거리가 같을 때를 이용할 써봤어요? 그걸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돼.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내용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학생이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방향 주고 따라가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지면 어디 가셨어요? 미아가 되는 거야. 근데 능동적으로 내가 나가고 있었으면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되겠다. 주변에 저기 있다. 주변에 아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만 뒤 따라서 졸졸졸 가다가 갑자기 선생님 사라지면 눈물 나겠지. 엄마. 이렇게 길을 잃지 않으려면은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해 줘야 돼. 뭘 보고? 접을 보고 원인데 접했다고? 아, 그럼 거리 D가 반지름하고 같아야겠네. 거리 D야. 자, 이제 그럼 뭐 좀 해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여기가 D1, R1과 같고 이쪽에서 D2가 R2랑 같은 이런 식을 두 개 만들면 되는데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D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어서 절대값 n 그것이 얼마? 이어야겠고요. D2는 루트 마찬가지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그것이 2가 될 거고요.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네.
그쵸? 네. 자, 그러면 그 뒤로 쌤이 그러면 좀 다듬어 볼게. 그치, 일반적으로는 요거 제곱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곱이 편해, 없는 게 편해. 여기서 없는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제곱이 남아있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편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여기 똑같은 애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그냥 보는 거야. 어떻게 보냐면 3분의 절대값 n 이것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 2분의 절대값 3m 마이너스 2 아니 마이너스 n 이것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만하겠어요? 네. 이거 제곱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없애놓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 다 절대값이니까 하나는 가만히 있고 얘한테 이거를 뭐 굳이 조금만 더 한다면 이 절대값 n 이것이 3 절대값 3m-n이 되잖아요. 이건 양쪽에 다 절대값 있으면 하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하나를 풀마해주면 되니까 얘를 가만히 두고 얘한테 풀마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될까요? 그 뒤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네.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나오진 않아. 여기에서 관계가 나올 거고요. 그 관계를 집어넣고 마무리해주면 될 거예요. 네. 질문은 더 없고요. 네. 문제 푼 거에서 질문 있을까? 구. 네. 걘 뭐가 문제였어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AXY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얘를 못 묶었어요. 표준형으로 못 바꿨어요. 예를 들어 그대 집 식구들 중에 엄마 빼고 성이 다 똑같죠? 근데 엄마가 아닌데 성이 이씨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의 가족이 맞아요? 아니지. 있으면 안 되잖아. 가족이 아니잖아. 원해방정식 가족에 XY가 있어요? 가족이 아니잖아. 그래서 네. 이 가족에 XY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됐나요? 네. 이제 없어요. 네, 다른 건 다 되겠어요? 네. 왜 고민해?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내쫓으면 됐어요. 이제 분명히 이거 가야 되는데 네. 연습 문제까지 다 된 거예요? 연습 문제는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보는데 그 중에 평행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평행이동에 대한 정의를 어떤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네. 그 중에 여기에서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풀네임으로 본다면 도형의 평행이동보다는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이라고 해줘야겠고, 그래서 위에 2번 상자는 그냥 점의 평행이동이고, 네. 점의 평행이동과 밑에 3번은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이건 둘 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점의 평행이동이면 x, y라는 이 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이렇게 평행이동한 만큼 더한 값을 표현해 주는 게 점의 평행이동이고,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이라면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는요, 이렇게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이렇게 평행이동한 만큼 뺀 값을 대입한 게 이것이 식의 평행이동이고요. 내용 다 알겠죠? 네. 자, 이게 왜 이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여기 이동한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것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해서 여기가 x, 여기가 y였는데 a만큼 이동한 이 자리, 여기를 x-, 여기 b만큼 이동한 여기를 y- 이렇게 각각 표현해 준 거고요. 그랬을 때 얘는 x에서 보면 a만큼 이동을 해서 x 플러스 a, b만큼 이동한 이 y-라는 건 y 플러스 b, 이거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서 평이동한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 거고,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y는 mx 플러스 n 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x하고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요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이 직선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x-, y- 가지고 식을 표현할 거야. 여기는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근데 그 식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를 이용할 거야. x 다시라는 건 아까 x 플러스 a하고 같은 거였고 y 다시라는 건 y 플러스 b하고 같다라는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이용해서 x-y-에 관한 식을 뽑아낼 거야. 여기 y는 mx 플러스 n과 같다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x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x는 x-a하고 여기에서 y는 y-빼기 2랑 그래서 y가 있던 자리에 y-b를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y-b는 m 곱하기 x a 플러스 n 요거하고 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x-y-에 관한 식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x 다시 y 다시 표현한 이유는 요 x가 있고 여기 y도 있으니까 얘랑은 다른 x, 얘랑은 다른 y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였었죠.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만 보면 x하고 x-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y하고 y-가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구분하기 위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저 다시를 떼고 보면 y-b는 m 곱하기 x-a 플러스 n 이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x-y-에 관한 식이었는데 이 식이 아까는 x, y하고 구분짓기 위한 표현이지만 이들만 있으니까 다시 떼고 보면 원래 있던 식에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니까 아하 평이동한 만큼 뺀 값을 원래 있던 자리에 대입한 거하고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평이동은 평에 이동한 만큼 뺀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식의 평의 이동 그 중에 3번을 보면 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여기에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2 곱하기 플러스 y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 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y 여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것이 평이 이동한 식이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인 원도 똑같이 이동했다면 x 이렇게 된 게 원의 방정식. 요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원이 되는 거고요. 점하고 식 구분할 수 있겠지. 점이라면 x, y 이것은 점의 표현이고요. fx, y 그럼 이거는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의 표현이고요. 근데 거기 4번은 무슨 표현? 그러면
점의 표현.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식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겠고요. 넘어가면 같은 내용. 여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해본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쭉 넘어갑니다. 그대로. 대칭이동. 괜찮지? 넘어가도? 네. 대칭이동.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칭이동이다 한다. 그래서 대칭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점 대칭이동과 선 대칭이동이 있는데, 선 대칭이동은 어떤 게 선 대칭이동? X축, Y축. 아니, 그냥 선. 왜냐하면 X축, Y축은 특수한 선인 거야. 그리고 그 특수한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외우자고, 상식으로 기억하자고 한 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 X축, Y축이라는 특수한 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선 대칭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X축뿐만 아니라 Y축뿐만 아니라 어떤 선대칭 이동이든 선대칭 이동은 저런 그건 다 특수한 거라니까. 자, 선대칭 이동은 이게 선대칭 이동이야.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지게 되는 게, 그때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선대칭 이동이란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접었을 때 포개지는 도형, 그게 선대칭 이동 한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선대칭 이동은 접어서 포개지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포개지는 거야. 이해돼요? 선대칭 이동은 요 선을 중심으로 접은 거야. 접었을 때 이 두 개가 포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대칭 이동은? 원점 얘기하면 안 돼. 점대칭 이동은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대칭 이동은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다면 이 점 또는 어떤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이 점에서 요 점까지 대칭 이동할 요 점까지 온 만큼 또 가는 게 이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이 점까지 온 만큼 또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중에 특수한 점과 특수한 선이 있었던 거지, 모든 선대칭, 모든 점대칭을 대표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 중에 특수한 점과 선인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요 선이 X축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이 선이 Y축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이것을 상식으로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였어요.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점대칭 이동은 이건 온 만큼 또 가면 돼요.
온 만큼 그 연장선으로 또 가면 되는 거고, 수직선에서 먼저 본다면 수직선에서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한다면 마이너스 1을 1에 대해 점대칭 이동. 그러면 네, 온 만큼 또 가는 거니까 이만큼 커졌으니까 또 이만큼 커져서 3. 이게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이 1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차원을 키워서 좌표 평면에서 본다면 요 점 2,1을 4,2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을 한다면 온 만큼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얼만큼 왔어요? 그래서 또 이만큼 가면 y가 얼만큼 갔어요? 그래서 또 가면 이것이 2,1을 4,2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한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것이 점대칭 이동이었었고요. 점뿐만 아니라 도형도 마찬가지야. 요 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왜 몰라요? 아, 지금 내가 안 줬는데 식은 구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직선의 방정식 있다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죽게. 인심 썼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그걸 뭐라고 불러? 그 모양을? 지금 대칭 이동하지 않는데 평행 이동하겠다고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직선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럼 직선을 표현하려면 뭐가 있으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점 2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점 하나 알죠? 그러면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만만한 두 점을 이동시키면 돼요. 이미 이동한 점이 하나 있으니까 만만한 점 하나 더 잡아서 1,0을 4,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온 만큼 또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동한 점이 3,1 이동한 점은 3,1이 아니라 이동한 점이 아니라 이동한 양이라고 볼 순 있겠지만 3,1이 아, 3,1은 뭐냐면 x가 이동한 크기가 3, y가 이동한 크기가 2. 그치? 점대칭 이동은 온 만큼 또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만큼 커져서 또 3만큼 커지면 7. 2만큼 커졌는데 또 2만큼 커지면 4. 7,4가 되는 거야.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이해됐어. 1,0을 4,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온 만큼 또 가는데 3만큼 커져서 또 3만큼 커지면 7. 2만큼 커졌는데 또 2만큼 커지면 4. 오케이. 그래서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1. 기울기는 1이고요. 한 점, 기울기하고 한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되겠어요? 네. 그럼 원이라면 이런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은 어떻게 될까? 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온 만큼 또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어. 이동하면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뭘 데려가면 되겠어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만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거기에서 똑같은 반지름의 크기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인 원의 방정식이라면 얼마큼 움직여?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그러면요. 마이너스 확실해? 왜? 내가 이렇게 겁주면서 얘기해도 쫄지 말고 말해야지. 그쵸? 이건 당연한 거지. 겁주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쫄지 마요. 기본을 지키면서 한다면 당연한 거야. 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게 생겼어도 쫄지 말아요. 기본을 지키면서 생각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x-8의 제곱 네.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인 거야. 중심만 데려가면 끝인 거야. 반지름의 크기가 변할 일은 없으니까. 이해될까요? 원을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다르지? 지금 요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근데 그 중심이 여기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얘를 평이동시켰다가 아니라 대칭 이동시킨 거야. 이해될까요? 네. 표현이 표준형으로 표현이 된 거지 평이동한 게 아니라 대칭 이동한 거고요. 이게 점 대칭 이동이었어요. 혹시나 쌤이 설명하면서 평이동이라고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미안해요. 이거 뭐 오리발 녹음되니까 내가 오리발은 못 내미니 그러니 미리 사과할게. 근데 쌤 기억으로는 대칭이동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평이동이라고 얘기했다면 대칭이동이었습니다. 선대칭 이동은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포개지는 거야. 이게 선대칭 이동인데 선대칭 이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면 대칭 이동한 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A 다시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3분은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이것을 대칭 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대칭 축이 원래 있던 점과 이동한 점을 연결한 요 3분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대칭 이동을 했다면 선대칭 이동은 대칭 축이 선분을 요 두 점을 이어준 요 선분 얘기하는 겁니다. 선분을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수직 2등분. 왜냐하면 접었을 때 포개져야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아니라면 이렇게 꺾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 여기도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니 그래서 수직이 돼야 될 거고요. 어느 점을 연결을 하든 다 여길 B, 여길 B'라고 한다면 다 여기도 수직 2등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런 특징이 있겠고 그래서 일반적인 선대칭 이동을 한 도형은 이 수직 2등분을 이용해서 찾을 거야.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게 아니라면 특수한 선. 이건 상식으로 우리 다 가지고 있지. 특수한 선이 누구야? 그리고 이것들이 특수한 선들인데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면 어떤 변화? 글쎄, X는 그대로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뀌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그래서 가 될 거고요. 이해될까요? 이것은 점뿐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던 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는 그대로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 대칭 이동한 식은 X의 부호는 바꾸고 Y는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은 X하고 Y를 자리 바꿔서
표현해주면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식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일반적인 건, 아니 특수한 건 이렇게 상식으로 기억하고 일반적인 건 수직 이등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타이틀을 셈하고 다르게 가고 있어요. 점 대칭 이동이 아니라 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점의 점대칭 이동, 점의 선대칭 이동, 점을 이동시켰단 얘기야. 말 이해돼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x는 그대로 y의 부호가 바뀐 거.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x의 부호 바꾸고 y는 그대로.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둘 다 부호 바꾸는 거고, 점을 y는 x라는 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엔 도형을 대칭 이동시킨 거야. 도형을.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직선을 대칭 이동하거나 원을 대칭 이동한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직선을, 지금 쌤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이해될까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래요? 길이를 잴까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도형이 나와요? 그렇지. 그럼 직선을 표현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는 미리 찾아놨기 때문에 점 하나하고 이렇게 얘기된 건데 아니야. 아까는 찾아놓은 그 이유로 얘기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찾아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온 만큼 또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온 만큼 또 가는 거야. 이건 이 직선 위에 만만한 두 점을 찾아내면 돼. 그 만만한 게 누구겠어? 절편 정도. 가끔 절편이 분수로 못생겼다면 정수로 나오는 잘생긴 두 점을 뽑으면 돼요. 아유, 외모 지상주의 같네.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편해야지. 보기 편한 게 쓰기도 편한 걸 뭐 어떡해. 그래서 잘생긴 점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걸 이동시킨 점과 이동시킨 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잘생긴 점 두 개를 점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도형을 점대칭 이동시키는 것도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 직선이면 두 점, 원이면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그렇지.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도 이렇게 점대칭 이동해서 일이 옮겨지고 요 점도 점대칭 이동해서 옮겨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점 보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 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치. 그래서 중심만 이동시켜 준다면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중심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놓고 원의 방정식 표현하는 게 이게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예요. 오케이. 도형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면 접어서 포개지는데 일반적인 선 대칭 이동은 무엇을 하면 된다? 수직이 등분이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직이 등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원래 있던 점과 이동한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을 대칭축이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것이 일반적인 도형의 선 대칭 이동인 거야. 그 도형도 그러면 이 선을 이 검정색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파랑을 검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강이 될 거예요. 얘가 축이고요. 어? 싱? 네. 얜 이름이 뭐야?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불러? 직선이죠. 직선을 표현하려면 근데 왜 고민해? 그 점 두 개 어떻게 쓸래요? 그게 일반적인 선대칭 이동은 수직 이등분이라고요. 원래 있던 점과 이동한 점을 연결한 요 선을 대칭축이 수직 2등분한다라는 요 성질이 이용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점을 이동하면 수직 2등분이란 얘기야. 이 점을 이동하면 수직 2등분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점 두 개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좀 더 빠르게 본다면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을까? 이게 수직 이등분인데 아까는 붙였었는데 단일 명사처럼 떨궜지. 왜냐하면 수직으로 식 하나, 이등분으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수직으로 이 대칭축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테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이 직선의 존재는 줘야 돼. 이 존재감도 없으면서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 이 직선에 기울기가 있겠지? 그거의 수직인 거야. 얘가 기울기가 m이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라는 수직이니까. 그리고 2등분.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여기는 중점인 거야. 그 중점, 이걸 이용해서 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될까요?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볼게요. 상식은 다 채워져 있지? 여기 271쪽은요, 다 상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 우린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넘어갑니다. 필수제 1번으로 가서, 거기다 상식이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넘어갑니다. 필수제 2번. 직선 y는 2x 플러스 k 이것을 이것도 상식이잖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떤 변화? 네,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여긴 좌표가 아니야. y야, 식이니까. 좌표, 점이잖아. 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이니까 y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k. 오케이. x축 대칭 이동한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직선이 3,2 지나간다니까 3, 2 대입해서 k 찾으면 되는 거고요. 상식이었고요. 밑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변화? 그렇지. x하고 y를 자리 바꿔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필수의 제3번에 선분합이네요. 선분합의 최소는 어떨 때 최소? 이런 선분과 이런 선분, 선분합의 최소 AP, PB. 고질병. 네. 일직선상에 있을 때, 전에도 계속 길이가 같을 때 그랬는데, P가 직선거리에 있을 때, 선분합의 최소, 이것은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에 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여기 선분 AB 위에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든 간에 선분합의 최소는 이렇게 직선거리, 이것이 선분합의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 A는 0,1이고 B가 6,3인데 근데 X축 위의 점 0,1과 6,3이 있는데 이것이 X축 위의 점 어딘가에 들렀다가 가는
P, PB 이 선분합의 최소 어떨 때 최소가 되지? 서로 길 같은데 죄송해요. 또 고질병 또 도졌네. 땡! 선분합의 최소는 직선거리 있을 때. 근데 왜 거리가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 P가 X축 위에 있을 때라고 해서 네. 그럼 직선거리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거리 같은 걸로 바꿨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바꾸지 마. 네. 내가 여기에서 예외를 얘기해 줬어요? 무조건이야. 선분합의 최소는 무조건 직선거리야. 네. 그치? 네. 무조건 직선거리야. 네. 근데 얘는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직선거리야. 이때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이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A 다시잖아요. A P의 길이하고 A 다시 P의 길이가 이게 똑같거든. 오.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미안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거 더하기 이거 AP 더하기 PB 이것은 A 다시 P 더하기 PB 이거하고 같은 거야. 얘를 계속 쓰다가 안 되네. 직선이 안 되니까 에이 같을 때 이러면 안 돼. 같을 때 절대 아니야. 고집 부리지 마. 버려. 뭐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 얘 대신에 이걸 쓰면서 이렇게 직선 거리를 어떻게든 직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직선 거리여야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버렸어? 네, 벌써요. 집에 갈 때 다시 주워 가면 안 돼. 네. AP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오케이. 직선거리예요. 선분합의 최소는 무조건 직선거리예요. 네. 거리가 같을 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직선거리인데 어떻게 해야 직선이 되지? 직선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야. 네. 네. 이렇게 선분합의 최소 하는 거고요. 다음 점과 직선에 대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점을 얘기하는 거야. 특수한 원점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온 만큼 또 가면 되는 거고요. 책에서는 중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요. 그냥 온 만큼 또 가면 돼. 훨씬 빨라. 식 쓸 것도 없어. 그냥 온 만큼 얼만큼 왔는지 보고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네. 얘처럼 이렇게 공식 이러지 마. 온 만큼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수직 2등분이야. 문제 들어가서 이제 볼게요. 마이너스 3,2를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얼만큼 왔어요? 그래서 또 5만큼 가면
컴마 얼만큼 갔어요? 뭐라고요? 아니 마이너스 네. 그래서 마이너스 네. 이걸 돈 빌려가 놓고서 돈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리고 1,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을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 이때는 뭘 보자고? 원의 중심. 그렇지. 중심을 요 점에 대해서 온 만큼 또 가고 반지름은 똑같이 쓰면 되고 그래서 중심이 1,3을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3,7 아니 5예요. 또 이렇게 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얘도 더한 거예요? 아니 5만큼 또 가는 거죠. 네. 3,5가 될 거고 반지름은 5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어. 실수 많이 한다고. 다시 봐봐요. 실수 많이 한다 그랬지. 여기가 제곱수일 때는 실수 거의 안 해. 반지름 4라고 안 해. 2라고 해. 근데 제곱수가 아닐 때 착각을 해. 5라고. 조심해. 네. 그때는 안 할 것처럼 그때 되게 잘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안 할 줄 알았지. 이거 지금 했으니까 이 실수를 지금 했으니까 다행이지. 시험 볼 때 이러면은 눈물 날 거야. 이러지 않도록 꼭 반성해야 돼요. 네. 네. 루트 5. 그래서 그 다음 표현하는 거야. 뭐 넘어갈게요. 다음. 조금만 요거 마저 할게.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점 P 3,4를 직선 L y는 x-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P 다시 얘는 어떻게 한다고? 수직 이등분하겠어요. 네. 수직 2등분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수직으로 식 하나. 얘가 기울기 얼마예요? 2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놓고 a-3분의 b-4 이것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수직으로 두 번째 2등분 2등분이니까 중점 이 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그렇지 2분의 a 플러스 3 콤마 2분의 b 플러스 4 가 y는 x 마이너스 그렇지 L 위의 점인 거지. 네. 그래서 저기에 대입해 주는 거야. 2분의 b 플러스 4는 2분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5와 같은 걸로. 네.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요. 식이 몇 개야? 2개요. 그러니 할 수 있지? 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방법과 학교에서 알려주실 방법일 거야. 근데 다른 거 할게. 선대칭 이동이 편해? 점대칭 이동이 편해? 점대칭 이동도 책에서 얘기하는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온 만큼 또 가는 거 편하지? 네. 그걸로 할 거야. 다시 볼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점, 대칭, 이동을 활용할 거야.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는데 연립방정식이 여기서 아직 안 끝났잖아. 저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여기에서는 그거 먼저 할 거야. 연립을 먼저 할 거야. 점을 찾을 거고요. 이 직선
네, 방정식 표현할 수 있지. 왜냐하면 얘하고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근데 이 직선이 요 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x-3 플러스 4.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 마이너스 x 플러스 7. 직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죠. 이 둘을 연립하면 m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2x-12는 0. 그러니까 2x는 12, x는 6이네요. 그럼 y는 x에 6 대입해서 y는 1이네요. 그래서 이 점이 3,4고요. 이 점이 6,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걸로 끝난 거야. 얘는 아까 이만큼 하고 아직 안 끝난 거야. 근데 얘는 이만큼 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 훨씬 빠르단 얘기야. 이해될까요? 연립방정식도 이미 깔끔한 상태인 애들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니까 얘는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연립방정식 해야 되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그치? 근데 얘는 점만 찾아내면은 점대칭 이동할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를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음 방법 또 갈게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세 번째 방법. 이 세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는 모든 선대칭 이동할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방법은 잘생긴 선들한테는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잘생긴 선이 누구겠어? 점 말고 잘생긴 선. 하나 더. 거기에 또 하나 더. 걔네들이 잘생긴 애들인 거야. X축, Y축 같은 경우에야 너무 잘생겼어. 그냥 다 나오는 애들이지.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그런 선들이라면 이런 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 이동했다면 그럼 얘 그냥 온 만큼 또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2라고 치고 여기가 2,7이라고 친다면 2,7 3,7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 y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변하진 않겠죠. 이게 수직이니까 3은 똑같아요. 얼만큼 왔어요? 5만큼 또 가면 되는 거야. 이거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잘생긴 선이야 얘네도. 여기가 x는 7이라면 네. 그럼 요 선을 요 점을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온 만큼 또 가면 되니까 이 되는 거예요. 잘생겼지? 네. 그리고 또 잘생긴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뭐 하면 돼? x하고 y 자리만 바꾸면 되지? 근데 이렇게 잘생긴 거야. 요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얘는 y는 x-5가 있고요.
이 점이 10,2예요.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아니야. 이 점이 3,4예요. 3,4? 저쪽에 있어야겠네. 이리 가자. 여기가 3,4야. 그럼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아까 했던 방법 이해되지? 이번엔 잘생긴 애를 이용할게. 잘생김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둘을 비교해봐요. X축으로 5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되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그러면 이 점도 똑같이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동시켜서 5만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4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해서 마이너스 2,4.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4, 마이너스 2. 걔를 X축으로 5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1, X축으로 5만큼 평이동하면 X축으로 5만큼 4, 마이너스 2를 X축으로 5만큼 답지 보세요. 책에 있는 답 보세요. 지금 필수예제 277 쪽에 있는 필수예제 5번에 1번 한 거예요. 9, 마이너스 2 이해될까요? 다시 표현할게. 요게 y는 x-5 이것이 y는 x 여기에 3,4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요.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한 것은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한 거를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했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얘를 x축으로 5만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었으니까 다시 5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잘생김을 이용해서 여기가 4, 마이너스 2고 5만큼 이동해서 9,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잘생김은 기울기가 1 또는 기울기가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이런 애들한테는 평이동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애들은 점대칭 이동을 활용하면 돼요.
연립부터 하고 점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아까 요거 똑같은 애를 찾았었잖아요. 네. 얘는 네, 똑같은 애를 9, 마이너스 이렇게 찾았었잖아요. 네. 요거 찾는 방법이 교점 찾아서 점대칭 이동을 해도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잘생긴 거는 잘생김을 이용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